경제문제들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가요,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이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요,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17년 또는 18년에 이 미국 경제가 흔들릴 거다.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나 수치를 보면 그렇다. 그래서 이 시기는 자기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정책을 밀고 가야 될 시기인데요. 이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런 어떤 주장의 중요한 근거로는 지금 경기 지표들이 둔화되려고 하는 조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이렇게 둔화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세계 경제가 지금도 나쁜데 미국 경제가 내년 내후년 나빠질 거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대선이 있는 해에요, 이런 부분이 한국의 어떤 정치가 파퓰리즘으로 가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자, 중소기업 단일화 하는데요,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봤으면 49.7, 즉 대기업 근로자가 100을 받는다면 100만원을, 중소기업 근로자는 49만 7천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걸로 본다면요, 앞으로 다들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눈높이를 낮추어서 취직해라, 이런 이야기가 공허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런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요, 이 통상임금을 놓고 이 법원의 판결 등이 결국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좀 유리한 식으로 이렇게 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여금이나 이런 걸 둘러싼 판결이 있어서요, 대기업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점점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유리한 판결을 많이 받아내죠. 자, 그러면 비정규직은 어떠냐? 비정규직은 대기업의 3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이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도 같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대기업 비정규직의 54%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눈높이를 낮춰라고 요구한들 그게 통하겠습니까? 요즘요, 이 대출이 많이 늘었죠. 왜냐?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전월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하도 전세에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전세값 올라가지요, 구하려면 전셋집이 없지요, 월세가 비싸지지요.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집을 사는데, 정부의 정책이 너네들 이제 견디다 못할 만한 상황이 점점 올 거니까 집을 사라는 쪽으로 유도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전세난을 피해서 집을 샀는데 전세집에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살 정도가 되었으면 진작 샀지 이제야 사겠습니까? 자, 있는 전세금에 빚내서 집을 샀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부동산 붕괴 파문이 오면 어떻게 변지겠습니까?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이 다 하우스 푸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렌트 푸어가 견디다 못해서 집을 샀다가 하우스 푸어로 변하는 세상인 겁니다. 이 정부가요, 지방 도시들의 이 주택이 굉장히 호황이다 어쩐다 하고 바람을 잡았는데요, 작년에 청약 과열 상태였던 대구에서 요즘 3억짜리 집이 6천만 원이 하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 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이제 분양을 갖다가 받았던 사람들이 들어가려 하는데요, 전용 면적 84평방미터짜리가 3억에서 3억 3천만 원인데 지난해 말보다 6천만 원이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2014-15년에 분양 물량이 급증해서 그런 건데요, 부산에서도 지금 마지막 이런 현상이 울산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정부가 지난번에 보면 양도세니 그런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LVT, DTI를 낮추어 가지고 집 사라고 장려했는데요. 그러니까 건설사들 잔뜩 분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입주할 때가 되니까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공급이 더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주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피스텔도요, 지금 드러나지 않는 집인데 이것도 지금 보통 문제라는 게 아니래요. 문제가 아니랍니다. 오피스텔이요, 매년 평균 3만 9천 채씩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5년간 지금 입주 물량이 2013년 이후에 19만 5천 실이라는 겁니다. 오피스텔 공급은 정부가요, 전세난이 2009년에 이렇게 금융위기 이후에 나오자 오피스텔을 준주택이라 해가 이런 어떤 형태의 이 소형주택 대체 시설로 엄청나게 짓도록 장려하고 혜택도 줬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는데, 이 오피스텔도 싼 게 아닙니다. 웬만한 오피스텔 한 2억 갑니다. 그냥 원룸형 오피스텔이요. 이런 오피스텔이 이렇게 분양이 되었다가 과연 이만큼의 오피스텔을 감당할 수요가 있겠느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보증금 한 1, 2천만 원에 월세 한 6, 70만 원씩 내면서 이런 오피스텔을 다니지 누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의 거대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 월세로요, 이렇게 지금 바뀌면서 수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똑같은 게 1930년대 수도 경성에서도 있었답니다. 식민지의 수도 경성에서요. 자, 그때 이 경성 서울의 인구가 70만 명인데 60%인 42만 명이 집이 없이 이렇게 집을 빌려서 살았는데, 그때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서울 시민의 자가주택 보유 비율을 정부가 41%라 했거든요. 그때도 자가주택이 40%밖에 안 되고 지금도 41%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란 게 식민지나 지금이나 집 없이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때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시대였답니다. 당시 전세는 가옥 소유자가 돈을 빌리면 채권자가 이자를 받지 않고 가옥에 입주하는 형태였는데요. 전세 가율이 5에서 70% 정도 됐답니다. 지금하고 비슷했는데 이제 그게 폭등을 했죠. 그런데 집주인들이 점차 월세를 선호하게 된 것은 물가 상승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임차기간이 긴 전세가 불리했고, 게다가 월세의 경우 계약기간이 없어 더 비싼 임차료를 부르는 세입자가 나타나면 아무 때나 계약 해지가 가능해서요. 그래서 당시에도 월세가 이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해서 공무원들도 월급의 4분의 1을 이 주거비로 월세로 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서울 경성 조선총독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에 보면 공무원들이 월 평균 61.59엔을 벌어서 22.9%인 14.12엔을 주거비로 지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인 직원의 수입은 127엔이었다는 겁니다. 자, 같은 직원이라도 일본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받았고요. 주거비로 23.84엔을 썼는데요. 한국 사람보다 조금 더 썼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때부터 얼마나 더 지난 시점입니까? 지금 100년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도요, 이 주거 사정은 거의 비슷합니다.